20일차가 금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고즘에 통증이 거의 9까지 갔어요. 다시 그냥 팍 뛰어버렸어요. 오른쪽 목 후두부가 굉장히 아파서 후두염인 줄 알고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염증이 없다고. 그래서 혹시 안쪽에 모르니까 항생제를 투여를 갖다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경구약으로 줄 테니까 한 3일 먹어보라고. 이제 월요일날 피부과에 갔더니 발진이 좀 돋아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100% 그거다라고 그래서 이제 새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해서 그걸 9일간 먹었어요. 좋아지는 건 좀 느껴지셨군요. 그 수포 발생하고 나서 한 3일은 꽤 아팠고요. 많이 아팠고요. 수포 4일차서부터는 이제 그냥 견딜 수 있는 정도 통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발진도 이제 전부 터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3주차가 됐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서 이제 수소문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닥터 구글 선생님을 갖다 찾아뵙게 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보시더니 통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제가 경험했던 지금 통증이 10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한 3, 4 정도 통증이 유지가 되고, 그 선생님 말씀 C1, C2, C3를 하는데 아무래도 C1, C2가 아니라 C3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뭐 비교적 그러니까는 이렇게 치료하기가 괜찮을 듯 싶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갖다가 이제 20일차 했는데 20일차가 금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고즘에 통증이 거의 9까지 갔어요. 다시. 그러면 양불로 10에서 3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네, 3, 4로 이렇게 쭉. 네. 주사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다시 9로 올라가신 거예요? 9로 그냥 팍 뛰어버렸어요. 그럼 되게 아프셨었군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때는. 치료에 대해서 약간 의심도 들었거든요. 제대로 된 치료가 맞나? 치료를 했는데 왜 더 아프지? 라고 생각도 하셨어요? 네, 뭐 그런 의심도 뭐 당연히 드는 게 사람 생리지만 또 뭐 이런저런 이제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치료의 그 초기 증상 극적으로 뭐 올라가는 뭐 그런 의료적인 현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의료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믿고 맡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22일 차죠. 23일 차죠. 이틀이 넘어서 너무 아파서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좀 케어를 좀 부탁드렸더니 선생님이 이제 생각보다는 본인이 제가 느끼기에는 고통이 3일 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비교적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증이 너무 커서 그러면 이제 신경절이나 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심하게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제 입원을 권유하시고 저도 입원을 따랐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입원 치료를 갖다 월, 화, 수, 목요일 쉬시니까 금, 그렇게 해서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너무 극적이었던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닥터 굴은 20일차에 왔고 처음 맞았는데 22일차 저녁에 너무 아파서 통증이 9까지 갔다가 23일차에 입원 치료를 하고 그 23일차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통증이 다시 한 2 정도로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잤습니다. 딱 좋아지니까 그냥 안심도 하셨겠네요. 가족들이랑 가능하시고 어떠셨어요? 되게 공포스럽죠, 다들. 왜냐면 이게 만성신경통이라는 게 본인이 제일 괴롭지만 그 가족이 고통스러우면 그 옆에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해지고 뭐 통상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걱정이 많고 이제 이렇게 디프레스가 많이 됐었어요. 공포스럽거나 뭐 치료 과정이 무섭거나 아프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요. 이게 아주 극미세 바늘이라 바늘이 들어갈 때나 모를 때는 전혀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셨고요. 좀 맞아 보니까 뭐 따끔한 정도니까 아프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걸 신경 그 근처에 갔을 때 이렇게 뜨끔한 거, 이제 찌릿하고 그다음에 약을 넣을 때 찌릿하고 그건 당연한 것 같고 치료니까.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치료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요새 이제 인터넷에 자료들만 이렇게 서베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다 신경 차단술을 갖다가 하고 안면부 같은 경우는 목 뒤에 신경이 주로 이렇게 가는 그거를 갖다가 신경 차단술을 갖다가 뭐 주사액을 써서 뭐 스테로이드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그게 통증도 되게 심하고 그러니까 할 때 시술할 때도 심하고 또 기본적으로 또 그게 보통 이렇게 동네 병원에서는 안 하는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두부니까 대학병원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었고 또 선생님 다른 신경외과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처음에 갔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안면부에 해부학적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뒷면부가 아니라 안면부로 이렇게 나와서 3차 신경절 뿌리에서 세 갈래로 나가는 그 귀에 바로 뒤쪽에 숨어 있는 그 해부학적인 그림이나 모형을 보고 어디에 주사를 갖다 삽입해서 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는요. 그거에 맞게끔 저도 이제 데뷔하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회사비 부담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직장인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을 갖다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오너 같은 경우 중소기업을 하거나 뭐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손을 잘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지금 뻥 터져가지고 굉장히 고액이에요. 굉장히 고액이어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부담이 엄청 됐습니다. 그래도 통증하고 돈하고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통증을 갖다 치료하는데 우선 뒀죠. 개인적으로 저는 경영학을 했는데요. 전공이 이런 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의 이게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될 테고요. 또 그 공부에 해당해서 또 새로운 이제 위험도 부담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임상적으로 계속 축적하셔야 될 테고요. 그래야지 또 새로운 환자한테 자신감을 가지고 좀 저한테도 처음에 왔을 때 100% 나을 수 있다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감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역시 고급 서비스는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고원장님 저한테는 화타입니다. 화타. 진짜로 통증이 극심할 때 제일 첫 번째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시술 끝나고도 지금 다 완치는 아니지만 그런 시술 과정에서의 자신감이나 뭐 그런 걸 갖다 계속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